빼내라고 한 게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답을 알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답을 먼저 들어보시죠.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요원과 의원 둘 다 있었지만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분명 의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당시 본관 안에는 요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여당에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 사주에 오염됐다며 공격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대통령에 불리하게 진술한 이유가 회유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입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조용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김병주 의원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임종덕 장군도 투스타 장군 출신인데 누구가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유당합니까? 저를 모독하고 군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박 전 사령관이 진실을 다 묻고 안고 가자는 김용현 장관 말에 반발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거라는데요. 이걸 회유나 사주로 폄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회유를 주장했고 사과하라는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따져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사람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이거 김용현 전 장관이 얼마 전에 헌재 나와가지고 요원이다, 의원 아니다라고 했던 주장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도끼로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의원들을. 4명이 1명씩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다른 사령관들도 다 진술을 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만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를 참 어이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곽종근 그 사령관 얘기로는 0시 20분부터 0시 35분 사이, 그러니까 12월 4일 계엄 해제 전이죠. 그때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받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 김용현 주장대로 요원이라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끌어내기 위해서 유리 깨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위해서 깨고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 그러네요.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예. 이미 그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요원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이렇게 버젓이 했던 그때 그 김용현의 그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본관에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때문에 이 경고형 계엄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군만 이용당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옥중 노트를 작성한 것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당에도 그런 궤변을 일삼고 있는 그 윤석열 측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복장이 터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은
국무회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말씀하신 대로 포고령, 또 담화문, 그 비상입법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이미 뭐 충분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번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문영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물어봤었던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네 글자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미 뭐 검찰 조사라든가 공소장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뭐 증언으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네. 또 하나는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이 요원이냐 의원이냐. 처음에는 뭐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었던 것은 뭐 정황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의 실수에 의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음에는 의원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오늘 했던 발언과 같은 발언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증언할 경우에 그럼 또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증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헌법재판을 왜 합니까? 이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예. 곽정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질서를 유지하라거나 시민을 보호하라거나 이건 경고용이다. 그냥 경고용 계엄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이 개입할 만큼 그 치안이 우려됐습니까?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옥중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노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인데 내가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인원 임무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했더니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문상호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아무 말 없길래 내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철수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옥중에서 쓴 기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즉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지난 23일 4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서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과 대통령의 그 말이 전혀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김영현 의원님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사람의 진술과 부인하는 사람의 진술 중에는 인정하는 사람의 진술을 좀 더 믿을만 하다고 보죠. 예.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뭐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지 부합하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온 국민이 그날 그 밤을 새워가면서 목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최초에 제지를 했었던 거, 그리고 의원들과 국민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계엄으로부터 한 3시간 이내에 의사당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해제 결의를 했는데 그 와중에 군이 국회에 침투해서 의사당까지 들어갔다는 그 객관적 현실이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뭐 것만 주려 했다, 뭐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과 지금 온 국민이 밤을 새워 지켜본 그 현장과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한 말과 다 보태어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굳이 제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여러 주장들을 쏟아냈는데 정확한 통화 내용은 기억이 어렵지만 상식에 안 맞는다. 홍장원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인터뷰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영, 홍장원 두 사람이 좀 맞부딪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함께 자리하면서 증인석에서 같이 신문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술이 나오면서 그 진술끼리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다만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에 홍장원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 홍장원과 통화했던 상황 정확한 기억은 없다라는 점도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에 홍장원 전 차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재판관들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죠. 자, 앞서 잠깐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에서 보셨지만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이 회유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계엄과 관련한 2차 청문회 자리에서 고성과 거친 표현까지 오갔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뚫었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하고 가서요. 양심 고백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저희가 얘기하세요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제보가 오면 팩트 체크는 해야죠. 물타기라뇨? 싸가지? 싸가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싸가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싸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이상입니다. 예. 자,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될 단어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거죠. 뭐 한쪽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지 그 상황에 대한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회유 당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모욕감을 느낀 상대방에서 반박을 하면서 뭐 싸가지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는 문제는 좀 부차적인 문제로 치유하더라도 예. 지금 그 흔히 나타나는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마땅히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곽정군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의 회유를 받아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여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회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회유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거짓말의 대가를 제시해야 뭐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회유 당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네. 주장을 하면서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참 우리나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각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나 뭐 이런 그 진술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상민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지 않는 발언을 준비는 했는데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왜 나왔냐면 국회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느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때문이었는데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24시경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JTBC, MBC 등에 경찰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 협조가 오면 조치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말을 극구 아꼈고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참석한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라고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에서 받은 것이 있는가?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저기 조치하라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희 의원님, 소방청장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부인도 아니고 인정도 아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인정이라고 봐야겠죠. 예. 국회 국조특위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 계속 하지 않고 그다음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의 이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윤석열 피의자가 군경을 동원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이상민에게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 이상민 전 장관이 뭐 증언을 하건 말건 그건 뭐 관계 없고요.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에 적시된 언론 자유에 대한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지금 구속 상태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끝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호처에서 일단 답변을 흐린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요. 아직 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화폰이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예비역 민간인이거든요. 예. 근데 그 예비역 그것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확인으로 드러난다면 대단한 군기문란이겠죠. 그러나 경호처에서 지금 뭐 비화폰이 제공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확인을 아직 못했거나 아니면 뭐 불리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뭐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으로 여러 지시나 아니면 뭐 상의 내용 이런 것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하고 사령관들이 뭐 통화를 했느니 뭐 몇 번을 했느니 어떤 내용을 했느니 이런 것도 지금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의 그 내용
서버에 통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비화폰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영현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일단은 경호처가 확실하게 이제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계획됐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화폰을 지금 그 민간인인 노상원 씨에게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김건희 씨한테도 뭐 지급했다는 보도도 예. 있고요. 예, 다 의혹 단계긴 하죠. 예, 의혹 단계긴 한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또 다른 징자인 것이죠. 비화폰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 도청 이런 것을 이제 도감청을 방지하려고 한 것인데 예, 비화폰으로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화가 오거나 비화폰으로. 없죠. 비화폰은 사실은 지급 대상자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사인끼리 통화를 하면 사실은 통신사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 기록이 남죠. 기록이 다 나오죠. 근데 비화폰은 이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 내역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처의 서버에만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뭐 끌어내라고 한 게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이 12월 4일 자정이 조금 넘어간 시간에는 국회 의사당 본관에는 요원은 들어간 사람이 없고 의원들만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예. 통화 전화를 받은 시간을 확인하면 바로 그 내용의 진실 여부가 가려지거든요. 근데 예. 그건 통신사의 그 조회 갖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서버 확보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계속 경호처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안 되고 있는 확보가 거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 서버를 빨리 어떻게든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수사기관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질문 드린 거는 청와대에 근무하신 예. 분이나 국회의원들도 비화폰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전화 온 적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민간인이 이걸 썼다고 한다면, 이걸 들고 썼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일단 오늘까지는 의혹 제기 단계이고 경호처가 확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확인 결과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호처에 지금 그 김성훈 차장이 아직 건재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건재한 이상은 경호처가 확인해 줄까요? 확인이 쉽지 않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 김성훈 차장이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예. 이 사람이 계속 있는 한은 사실상 증거 인멸을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증거를 확보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데 예. 이것에 대해서 보도상으로는 검찰이 이제 한 차례 기각하고 영장 기각하고 두 차례는 보완 수사를 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왜 검찰이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는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향후에 뭔가 조금 투명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들을 내용은 오늘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의혹이고요. 구판을 벌였다. 어떤 구판인지 들어보시죠. 예,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4급 행정관이 있었다, 채용됐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소수 종교, 신흥 종교, 역술인 관리를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요. 대통령실 직원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도 네. 그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게 제보를 예.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에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추진했다고 하던데 관련 제보가 있습니까? 그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직접 계룡산, 확인했고,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당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자, 국가 거사를 위한 구술했다. 5대 명산에서 그리고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위원님.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역술인 출신의 4급 행정관이 채용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실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종교비서관 밑에는 여러 행정관들을 선발하게 돼 있고 관련한 이야기들을 청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4급 행정관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이것을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뭐 국가적인 거사의 이런 뭐 무속적인 행위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동원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쩐지 그랬을 것 같고요. 예. 왕자 쓸 때 알아봤고요. 예. 그 대통령 비서실에 4급 행정관 역술인 출신 용인할 수 있다고 하신 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뭐 5대 명산에서 굿했다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구슬하고 돌아다녔는지 정말 이게 하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인가. 나라가 이렇게까지 국격이 추락해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개탄합니다. 예. 이거 진실을 명확히 밝혀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도. 진실 밝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어쨌든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인의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끝내겠습니다.